안녕하십니까, 문털란TV입니다. 2024년 3월 29일입니다. 자, 오늘까지 포함해서 투표날까지 역사를 하면 지금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딱 12일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그 변화가 지금 이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지지도 상승, 그 다음에 민주당의 하락,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국 혁신당은 상승세가 멈춘 이런 그 지금 흐름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 현재 계속해서 조국 혁신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 다음에 민주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자 속속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얼마 남진 않았지만 이 선거운동 기간 요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그 한국갤럽 조사 주요 내용들 보면은 국민의힘이 지지도가 오르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하락한 것으로 자 이렇게 나타나고 특히 충청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블 스코어로 민주당을 앞서는 것으로 자 이렇게 잡혔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은 국민의힘에서 주도적으로 대통령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민심을 이렇게 반영해서 요구한 이런 부분들, 이정섭 대사, 황상무 건에 대해서 요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이런 부분들, 정치 개혁과 관련된 것이죠. 그런 것들이 충청 민심 전체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생 관련해서 부가세 10%에서 50%로 인하하는 이런 부분들 등등해서 최근에 집권 여당이 아주 적극적으로 민생을 보듬는 이런 그 지금 행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플러스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천받은 자들 양문석이라든지 화성을의 공성훈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조국혁신당은 박은정이가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박은정이가 망언까지도 하고 있어요. 자기 남편이 이정근 전 검사 자기 남편이 예를 들어서 정관료를 받았으면 160억을 벌었을 것이다. 이런 정말 전혀 반성하지 않는 그들의 그 실체, 민낯을 좀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비례대표 1번입니다. 박은정이. 이분은 검찰개혁 주장하고 조국도 마찬가지인데 완전히 그 검찰의 정관예우 이걸 가지고 한 10개월 사이에 41억을 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커지니까 정관예우를 제대로 했으면 160억을 벌었을 거라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남편인 이정근도 마찬가지입니다. 황당하게 무슨 보수 언론 탓을 하고 이러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파렴치한 이 좌파들 특유의 후한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조국까지도 얘를 감싸는 이런 그 행동을 지금 조국에 지금 보이고 있어가지고 결정타가 될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에. 자,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은, 자, 오늘 한국갤럽 조사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긍정 부정이 변화가 없어요. 지금 그 국민의힘은 3%가 오르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4%가 하락을 해서 오차범위 밖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우세한 이런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시 20%대로 추락한 이런 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는 자, 경제, 민생, 물가 이것이 가장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제 잡히고 있고, 뭐 의대 정원 문제도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긍정평가의 이유로 지금 보면 의대 정원 확대인데 부정평가에서도 이게 이제 3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고, 참 그 국정을 운영한다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한국갤럽 조사 불과 이제 투표날까지 12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상당한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수 우파 정당으로서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 좀 청신호가 들어왔다 볼 수 있고, 좌파 민주당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어떤 그 경고음이 들어왔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29, 국민의힘이 37,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이 12,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앞선 걸로. 근데 이제 서울을 보면 말이죠, 30대 40, 국민의힘이 10% 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고, 조국혁신당은 9%입니다. 지난주에 한국갤럽 조사 조국혁신당이 서울에서 8%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길 끄는 게 인천, 경기에서 자 더불어민주당이 30, 국민의힘이 33으로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와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은 3%가 오르고 더불어민주당은 7%포인트가 하락을 했어요. 인천, 경기에서.
반면에 이제 조국혁신당이 지금 15로 이렇게 나와서 지난주보다는 조국혁신당이 인천 경기에서 좀 오른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도 올랐다. 저 국민의힘도 인천 경기에서 3%포인트 올랐고,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에서도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인천 경기에서도 하락한 것으로,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전, 세종, 충청을 보면은 이번에 큰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15%포인트가 올랐고, 지난주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21%포인트가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 충청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뭐 국힘이 더블 스코어로 이렇게 해서 앞서고 있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에서. 이건 역시 자,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 이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자, 일단 이렇게 해석이 되고, 뭐 여기 지금 충청에서 조국혁신당이 8%인데 지난주에는 7%였어요. 그러니까 1%포인트에 오른 거에 그쳤고, 국민의힘은 무려 지금 15%포인트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21%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불경이 좀 꺼림직한 변화를 나타냈어요. 자, 국민의힘이 6%포인트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37로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이 자, 29로 6%가 올라가지고, 물론 그 국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는 오차범위 밖에서 국힘이 앞서고 있으나, 그러나 격차가 상당히 좁혀졌어요. 자, 요 이유가 뭘까? 요거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주에 PK에서 10%포인트, 10% 지지율이었는데 이번엔 1%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을 갖고 이유를 대긴 그렇습니다. 요새 조국이가 부산에 내려가서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난주에 비해서 조국혁신당은 1%포인트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무슨 이유로 국민의힘이 6%포인트가 지난주보다 하락하고 더불어민주당이 6%포인트를 올랐을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 대구 경북은 물론이고 불경이 국민의힘이 굉장히 중요한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게 좀 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그 이 불경에서 한국갤럽 조사에서 그렇고 쭉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좁혀진 적이 없는데, 특히 이번 주만 오늘 나온 한국갤럽 조사에서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 뭐 조국혁신당도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불경에서 특별히 뭐 떠오르는 어떤 그 변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여기서 지금까지처럼 국민의힘이 다시 더불어민주당과 격차를 좀 벌인다고 하면 전체적인 그 국민의힘의 수치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보면은 지금 완전히 붙은 걸로 되어 있어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뭐 20대는 27, 25 완전히 붙었습니다. 30대도 28, 27 이렇게 붙은 걸로 되어 있고, 20대는 이번에 지난번보다 오른 걸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16%였는데 이번에 25% 됐고, 그다음에 30대는 지난번에도 27, 이번에도 27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제 30대에서 하락한 걸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조국 혁신당이 보면 이제 20대에서 2%, 뭐 30대에서 7%,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만 비교를 하면은 50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0,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32,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관심이 되는 거는 조국 혁신당을 찍은 사람들이 이제 투표장에 가가지고 과연 지역구에서 어디에 어느 쪽으로 표를 행사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들이 비례는 조국 혁신당을 찍고 그 다음에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저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이 자기들도 아마 놀라고 있을 정도로 지지도가 꽤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일반 정당 지지도도 의미 없는 것이지만 좀 나오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재명이도 그렇고 이제는 뭐 단순한 어떤 그 협조 이런 관계가 아니라 뭐 일종의 그 뭐 주도권을 놓고 야권에서 주도권을 놓고 이렇게 좀 다투는 듯한 이런 그 일종의 경쟁, 그들 사이의 경쟁 관계랄까,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뭐 욕심을 내는 것이죠. 좌파 진영에서 우리가 뭐 앞으로 뭘 어떻게 주도하겠다, 이런 생각을 조국이나 조국 지지자들이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를 찍는 이런 거 지지자들이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는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됩니까? 이게 이재명이 도와주는, 이재명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꼴이 되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남 좋은 일을 지키는 이런 그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조국 혁신당에 표를 행사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이재명이 싫고 민주당에 불만이 많고 해서 지금 조국 혁신당을 찍는데 이게 지금 지역구에서 다시 민주당을 찍는다. 이럴 경우에 자신들이 그 애초에 그런 그 판단, 행동과 다른 이런 그 것이고 또 의도치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조금씩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칫하면은 지금 조국 혁신당은 비례이기 때문에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저러고 있지만 결국 비례의석이라는 건 몇 석 안 되는 것 같고 놀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저런 거 생각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자, 여당 다수 당선, 그다음에 야당 다수 당선을 물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지금 여당 다수 당선이 4%가 늘었어요. 40%가 되고 정부 견제는 2%포인트가 줄어가지고 지금 40대 49로 9%포인트 이런 거 격차를 보고 있는데 자, 정부 견제는 줄고 어쨌든 간에 여당 다수 당선이 4%가 늘었다.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의 경우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44대 46 거의 오차 범위 내고 그다음에 대전 세종 충청도 역시 여당을 지원해야 된다가 49 그다음에 야당 지원이 34 그래서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여당 지원으로 돼 있고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3월 달에 이제 오늘까지 3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까지 보셨는데 3월 달에 전부 4개 주를 통합해서 보게 되면은 정당 지지도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31, 국민의힘이 36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3월 달을 통합을 하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이 8,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서울도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자 서울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8, 국민의힘이 39입니다. 조국혁신당이 8. 그 다음에 이제 부울경도 보면은 일단 3월 달 한 달을 전부 통합을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부울경에서 25, 국민의힘이 44 그래서 여전히 큰 차이로 앞서는 걸로 돼 있는데 오늘 나온 조국혁신당은 7로 돼 있습니다. 오늘 나온 그 한국갤럽 조사만 상당히 튀는 이런 그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좀 튀는 걸로 봅니다. 지금까지 수개월간 부울경에서 나타난 이런 것들 또 오늘 말고 지난주에 나타난 것과도 다르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너무 크게 자극받을 필요는 없지 않는가?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